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 350화 어제 못 봤어 30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 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스입니다. 자, 어제 못 봤어 얘기하기 전에 텀블벅 펀딩 얘기할게요. 당연히 해야죠. 미래 얘기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쯤 텀블벅 펀딩이 아마 2주차 진행 중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창 잘 팔리고 있어야 될 시기죠. 그래야만 하는 시기죠. 제목은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여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어디서 따왔는지 아시겠죠? 부제도 말씀해 주세요. 부제는 뭐였죠? 우리한테 물어본다고요? 미스터리 SF 판타지 독서록 뭐 이 정도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중요한 거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250명이 과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후원자가. 300명 돌파 이랬으면 좋겠다 이때쯤이면. 자, 이제 250건은 돌파했을 것 같은데 250명은 잘 모르겠어요. 요거 250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정 과장이 저한테 그러겠지. 이제 막방 준비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할 수도 편집 있는 그만해도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고. 근데 이거 휴일에도 어디 갈 수가 없어. 250명의 후원자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팟캐스트로만 우리를 아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네. 우리 제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 숫자니까 많이 펀딩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파리피플 공명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파티피플 공명은 그 오정원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한 공명이 현대 일본에 나타나는 거야. 환생해가지고.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특히 젊은 육체로 환생을 해. 웹소설이에요? 많아요. 아, 만화예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이제 하려고 했어. 아,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 아, 예, 원래 동명 원작 만화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어서 이게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원작 만화 연재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나?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본 거였고 현재는 뭐 라프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뭐 나중엔 또 확장될 수도 있겠죠. 파리피 고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파리피라고. 파리피 고메? 공명 마지막에 뭐. 피플이라고 분명히 발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파리피라고 써 있더라고 원제로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라서 내용이 뭐야? 뭐 클럽에서 뭘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게 공명이 일단 죽었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일본 그 뭐 시부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 할로윈 기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공명으로 코스프레 했나 하면서 와 하면서 막 술 먹자고 하면서 야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공명이 갑자기 뭐야 지옥인가?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지옥에 온 거 같고 그래 여긴 지옥이구나. 그래서 막 어울려 막. 아, 그 언어에 대한 설정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으로 왔는데. 그냥 갑자기 일본어를 하게 돼. 그래,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넘어가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네, 애들이 막 무슨 술 같은 걸 주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엄청 독한 술인 거지. 그래서 애가 약간 해롱해롱 돼. 그 와중에 얘가 어떤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웨이터 여자가 있어. 이름이 에이코라고 하는 가수 지망생. 걔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잘 부르나 봐. 여기서 조금 잘 부르긴 해. 여기서 실제로 부르는데. 그래서 공명이 그걸 딱 듣더니 노래 잘 부른다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잠드는 거야. 술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래서 다음날 새벽이 돼가지고 거리에 널브러가지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에이코라는 애가 그걸 거두둔 거지. 이대로 주면 뭐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하루 재워줘.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공명이 얘를 주군으로 모시는 거지. 그래서 주군의 뭐 소원은 무엇이오 하면서 내가 들어드리겠으니까 막 에이코가 장난 삼아서 뭐 주군한테 존나 반말하네. 생각해보면 전 주군의 소원을 못 들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에이코가 자기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 뭐 몇만 명이 모인 홀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공명이 제 모든 걸 발휘해서 소원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지략을 발휘하는 거야 공명이. 매니저 되는 거네요? 매니저야? 그러면은 뭐 음악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건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에이코가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그 싱어송라이터니까 얘는 도와만 주는 건데 얘가 일하던 클럽에 있는 이제 오너도 이 에이코한테 관심이 있고 얘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얘가 너무 작은 클럽이 있어서 못 크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공명을 거기 일하면서 이제 매니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왜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오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삼국지 덕후인 거야 얘가. 근데 공명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새끼 코스프레가 아닌가 본데 하면서 친해져.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둘이 합심해서 이제 에이코를 막 밀어주는 건데 중간에 막 공명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전투를 응용해서 막 도와주는 장면이 좀 나와. 그런 게 재밌더라고. 에이코가 어떤 클럽에서 그 되게 유명한 가수랑 동시에 공연을 하게 된 거야. 그 가수가 이제 그 작전을 써가지고 자기랑 같은 시간대인데 되게 듣보잡인 얘를 하면 내가 돋보이겠지 하고서 얘를 그 시간대 넣은 거지. 근데 공명이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뭐지? 그 돌로 에피소드 보면 삼국지에 돌이 막 있으면 육손인가 걔가 쫓아오다가 그 환술에 빠져가지고 밖으로 못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공명의 그 무슨 진 이름이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팔괘진. 뭐 마방진인가? 뭐 아무튼 마방진은 아닌 모르겠네. 것 같아요. 마방진은 팔괘진 맞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네. 거 있었어. 근데 그 수법을 그대로 써가지고 클럽에 이 에이코가 공연하러 애들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득 차가지고 흥행을 해가지고 점점 성장해.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전투에 썼던 어떤 기술을 여기 응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삼국지 매니아면 아니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일본도 뭐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며.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슨 공명이 DJ 한다는 그런 식의 표지가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전투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인기 있는 가수와 이제 붙게 되니까 매니저. 전략적으로 뭔가 이겨내는 뭘 고안한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좀 재밌는 것 같네. 뭐 연예계 공명이 뛰어든다면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공명이 중간에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배틀을 하기도 해. 랩 배틀. 상대가 래퍼니까 얘 공명은 뭘 하는 줄 알아요? 한시를 읊어. 그러면서 그 상대가 처한 환경을 정확히 얘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한시로 공격을 해. 정신 공격. 아 맞받아 치는 거네 디스. 그렇지. 디스를 하는 거지 그걸로.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라프텔에서밖에 볼 수 없다. 그게 좀 단점인데. 뭐. 아니 TV에서도 하더라고. 아 진짜? 거기 뭐 애니원인가 뭐 이런 데 있죠. 다음 용과 죽음께 공주 합시다. 용과 죽음께 공주는 호소다 마모루의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애니메이션은 보기 어려워가지고 원작 소설을 봤어요. 왜 보기 어렵죠? 없던데요. 아 없나? 있던데요. 좀 힘든데요. 근데 굳이 평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작화가 되게 네. 좋다, 연출이 좋다는 얘기는 들어서 궁금하긴 했었어. 이게 2021년 9월에 개봉을 했는데 너무 소리 소문 없이 내려간 거 보니까 그때 뭐 코로나도 있었고. 네, 흥행도 별로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원작 소설을 밀라의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고치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생 스즈라는 애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좀 마음을 닫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랑도 되게 소원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6살인가 몇 살 때쯤에 물이 되게 불어났는데 어떤 자기가 모르는 어떤 애가 빠진 거를 어머니가 구해주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원래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걸 좋아했던 애인데 그 이후로 노래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유라는 어떤 가상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 없어. 그런 거 아직 없죠. 무슨 메타버스 공간이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있지. 근데 이 공간이 있어요. 유라고. 그래서 유에는 뭐 또 다른 나를 뭐 자아를 뭐 아바타로 만들어서 참가할 수 메타버스네 그냥. 그래서 아바타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즈라는 게 원래 그 뭐죠 종이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일본어로. 스즈가 종이다. 네, 그래가지고 땡땡땡? 네. 그래서 이 유 공간은 벨, B-E-L-L이라는 이름으로 벨. 맞아 본 것 같다 그거. 네, 그 아바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네, 그래서 그 생체 무슨 정보를 입력하면은 비슷한 아바타로 구현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 그 학급에 되게 예쁜 여자의 얼굴로 어떻게 인식이 됐나 봐. 그래서 걔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남자애인데요. 여자예요. 아 근데 예쁜 애로 됐다. 네. 여기서는 평범한 되게 고등학생, 주근깨 많은 고등학생인데 거기선 되게 예쁜 애가 된 거죠. 그 죽음께 공주라는 게 그 주인공을 가리키는 거. 네, 맞아요. 그럼 용은 용이 이제 얘기할게요.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갔는데 이제 노래를 평소에는 못한 애가 거기서는 이제 노래를 한 거야.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뭐야, 쟤 되게 이쁘고 뭐 노래 잘 부른다 해서 거기서 되게 대스타가 된 거예요. 뭐야? 근데 한편 그 유 공간에 용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용만 나타나면은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뭐 깡패 같은 애구나. 그런 애가
사람이에요?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형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겠지 그 뒤에는. 네, 그렇죠. 여기는 아바타니까 별의 별거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동물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형태를. 야, 용이 될 수도 있으면 막 모기도 될 수 있고 막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설정이 약간 그거를 가져온 거죠. 미녀와 야수. 그래서 얘가 이제 용을 직접 만났을 때는 아 저렇게 거칠고 나쁘네.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다가 당신 누구야?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막 이런 노래도 만들고 해가지고 불러가면서 용과 함께 진짜 그 미녀와 야수에서 왜 같이 춤추는 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대로 둘이 이제 공감을 나누고 이제 용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스즈의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유에서는 얘가 용이 너무 해악한 존재니까 없애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없앤다는 표현인데 인버전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실체를 그냥 그 공간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상 공간이니까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의 실체가 뭔지를 그냥, 까발리는 거구만. 네,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이랑 다르게 되게 스즈의 감정을 묘사를 잘 해놓고 있고 얘가 왜 이렇게까지 노래를 못 부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고치에 되게 그런 마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 합창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폐교가 된 학교에 모여서 스즈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런 따뜻한 부분들이 좀 묘사가 잘 된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또 어떤 느낌일진 모르겠지만 소설도 저는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 기자님이 자꾸 굳이 애니메이션 있는데 왜 자꾸 소설을 얘기하냐 그래서 좀 그렇네요. 거의 모든 평이 애니메이션에 네. 스토리는 그냥 그저 그런데 그 작화나 이런 것 때문에 볼만하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얘기야. 아, 그래요? 거 찾아봐요. 그냥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굳이 5,500원 내고 보고 싶진 않아서 호소다 마모루가 최근에 한 것 중에 네. 미래의 미라이 정도는 볼만했어. 근데 그 전에 뭐 괴물의 아인이 다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 약간 비주얼적으로만 이제 하려는 그런 측면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실 그거 생각해보면 미녀 야수의 좀 다른 버전 정도 메타버스 버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것 위주로 좀 생각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디오북 뭐 내용이 재밌다라고 설명을 해도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애니로 보고 뭔가 그 영상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한 얘기였어요. 나는 찾아볼래 그래서. 찾아봐 보세요. 읽던데요. 그래플러 박히는 비엘이 아닐까 하고 계속 생각했던 소녀의 기록이라는 제목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한번 봐봤어. 이 이유는 요즘에 엄청나게 비엘 컨텐츠가 뜨는 건 알고 있죠. 네. 시메틱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한쪽 면에서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뭐 문화재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유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작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도대체 이 제목은 무슨 내용일까 하고 봤는데 딱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플러 바퀴가 뭐냐면은 그 격투왕 바퀴인가요? 정확한 제목이? 그렇죠. 뭐 해적판은 옛날에 뭐 격투왕 맹호도 있었던. 맞네. 네. 그래서 이게 원제가 그래플러 바퀴예요. 그래서 그 만화를 그냥 어떤 평범한 디자이너, 문구 회사의 디자이너인데 처음으로 본 거야. 원래 이런 만화를 좋아하지 않아. 그 디자이너는 그냥 후조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말로 하면 야오이. 요즘 후조시라고 많이 하지. 부녀자라고 해서 그 부자가 썩을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BL 좋아하는 되게 썩은 여자다 해가지고 되게 자책하는 그런 말로 쓰는데 이 작품 내에서도 그냥 후조시로 언급이 되거든요. 자막에서도. 근데 딱 봤는데 이 격투왕밖에 아무리 봐도 B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둘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 자체가 어떤 성적 행동을 연상을 시킨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그 감정과 딱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얘랑 맨날 이자카야에서 얘기하는 후조시 2명이 더 있는데 둘한테도 이걸 막 알려. 이제 알려서 홍보를 한 거지. 처음에 말이 되냐. 다 싫어해. 이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만화지만 안 보는 이유가 너무 명백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딱 언급이 돼. 근육이 너무 징그럽고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다고. 막 그러잖아. 작화가 너무 희한하잖아. 멋있는데요? 여기 바퀴팬?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건 굉장한 개그 만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죠.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BL이라고 하니까 웃다가 나중에 얘네들도 보고 오더니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정말 BL을 보듯이 누구누구 캐릭터한테 막 자기 이입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커플링을 막 맺기도 하고 실은 그 뒷이야기를 막 상상하는 거야. 실은 원래 예전에 연인이었다 지금 헤어졌는데 링에서 만났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지어가는데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BL의 어떤 정수? 우리가 밖에서 이걸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얘네들 썩은 여자다, 부녀자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안에 그 얘기를 굉장히 그 대놓고 하진 않는 척하면서 정말 그 정수를 잘 파헤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BL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막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연출로 표현이 돼요. 어디 뭐 혁명군 앞에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 바퀴 시리즈 중에 얘가 볼까 말까 하다가 본 작품이 외전이라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처음 생겼는데 한 권 자체가 얘랑 밤새 섹스하는 뭐 이런 얘기래. 근데 그거를 너무 보기가 싫은 거잖아. BL 코드로 보기에는 그런데 싫죠.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겨우 봤어. 그런 다음에 깨달은 거야. 바퀴는 정말 BL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BL의 정수 같은 걸 몇 개 얘기하는데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대등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에로물 같은 거 보면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보게 되고 억압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바퀴가 그려내는 그 둘의 어떤 그 정사 장면 같은 걸 보면은 바퀴도 흥분을 하고 있고 바퀴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가 완전 대등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그 격투 장면을 봤을 때 그런 어떤 BL 만화를 보고 느꼈던 성적 쾌감을 느꼈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이 담겨 있거든요. 어쨌든 그 뭐 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되게 즐기고 있었는데 회사에 그게 들통이 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작업을 했는데 그 뭐 PPT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냥 장난으로 바퀴 그 캐릭터들을 막 커플링 이런 관계도를 딱 띄워버린 거야. 회사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어쩌저쩌 하다가 아예 그냥 그 문구 뭐 아이디어로 무슨 뭐 BL 문구를 막 내기 시작을 하면서 대박이라나? 파헤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되게 짧게도 한 6편 정도밖에 안 되고 뭔가 그거를 터부시하지 않고 좀 이해하려고 본다면은 꽤 재미있는 코미디로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좀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강 기자가 저번에 추천했을 때 몇 편 봤어요. 근데 재밌긴 한데 그거보다 나는 바퀴가 궁금해지더라고. 옛날에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저는 바퀴를 보지 못했는데 다 보지 못한 거지. 보다 말았지. 나 근데 다 내가 본 내용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런 장면이 네. 있었구나. 그 생각 맞아. 들더라고. 되게 상기를 또 시켜줘. 거기서 막 중요 기술적 여주인공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다 외우거든. 막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여자를 좋아하는 또 뭐 남자 후배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좀 다방면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네. 단지 BL을 좋아할 뿐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굉장히 코미디를 많이 감싸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 네.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그 BL 코드를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알기 쉽고 그냥 웃기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낸 굉장히 좀 특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플러 바퀴는 BL이 아닐까 하고 계속 생각했던 소녀의 기록을 추천합니다. 네. 제목은 너무 뭘로 길어. 줄여야 돼? 바퀴 BL 뭐 이렇게. 그렇지. 바퀴 비의 소녀 기록. 네, 뭐 생각하면 약간 이상해지는데. 그리고 아마 이게 원작에 있을 거예요. 소설로 알고 있는데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소설도 재밌을 것 같네.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센스 있는 장면들도 있고. 네, 다음은 또 무협을 하나 읽고 왔는데요. 요즘에 무협 읽으면서 계속 저기를 많이 해요. 그런 회귀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세지 않고 그런 것들을 찾는데 잘 없어요. 찾다 보면은. 그래서 근데 다행히 무협 같은 거는 뭐 대부분의 웹소설이 그렇지만 1화부터 25화가 공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몇 화를 보면 느낌이 와. 이거 읽어도 되겠다.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간만에 또 발견을 했어요. 이게 작가는 목마라는 작가인데 굉장히 다작하는 작가고. 목마? 목마. 뭐 인큐버스? 이게 인큐버스 그 목마? 목마. 목마. 트로이의 목마 할 때 목마. 목마. 트로이 목마. 설마 필명을 목마 아니, 왜? 센세이션하거든요. 센세이션하잖아. 꿈의 괴물이다 나는. 꿈의 신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하여튼 그런 작가고요. 약간 퓨전이 섞인 무협지긴 해요. 퓨전. 근데 줄거리나 그런 주인공이 나아가는 게 좀 독특해요.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천화문이라는 데에 소속돼 있는 소문주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주고 아들인 거죠. 근데 굉장히 작아요. 아버지, 아들, 총간, 뭐 총간 아내, 뭐 총간 내 아이,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뭐 말이 문이지. 근데 얘네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원래 무협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3대 세력이 정파, 사파, 마교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냥 클리셰야. 아니. 정사만은. 이거는 아랑이 맨날 얘기해서 이제 나도 머리에 박혔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야 뭐. 하긴 옛날에 무협지 좀 봤으면 다 아는 네.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이 천하문은 정파에서도 욕을 먹고 사파에서도 욕을 먹어. 왜냐하면 100년 전까지는 사파였는데 정파로 100년 전에 넘어왔어. 그러니까 사파에서는 배신자 새끼들이고 정파에서는 못 믿을 놈들인 거야. 그러고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버지가 뭐 문주긴 하지만 어딜 가서 굉장히 기도 못 펴고 그냥 되게 네네네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야, 너 무슨 학관에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관? 학관. 뭐 배우는 데인가 보지? 배우는 데죠. 의천학관이라고 하는데 배우는 데인데 되게 엘리트만 모아놔서 배우는 데예요. 여기는. 탑건 같이. 탑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상한 거야. 얘가 아버지 제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서를 받아왔대. 나중에 보니까 추천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얘를 추천을 한 거야. 알지도 못해 얘는 누군지. 그러니까 뭐. 서로 안면도 없어요. 아.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난 이걸 어떻게 추천했냐고. 그러니까 일단 가라고 하면서 위조한 이제 건가? 그렇진 않아요. 예. 아버지가 너는 자기처럼 꼭 참진 않아도 된다.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만약에 너를 뭐 비난하거나 그런 애가 있으면은 뭐 아버지처럼 그렇게 꼭 참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들이 뭐가 재밌냐면 결국 되게 쉬운 스토리이기도 한데 어떤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자기 동기들이 있겠죠. 동기들이 있고 거기다 잘난 놈들이 있을 테고 못난 놈들이 있을 테고 1학년이 있으면 또 2학년 선배가 있을 테고 3학년 더 선배가 있을 학원물이네. 테고 시작은 학원물이야. 가면 또 교수도 있고 이런 설정들이 되게 쉽지 않아 사실은. 쉽고 안에서 캐릭터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되게 쉽게 했어요. 그리고 가면은 뭐겠어. 얘가 양쪽에서 그런 천대받는 애인데 거기를 간 순간 완전히 왕따죠. 왕따죠. 또 역시 왕따도 그렇고 다들 그런 거잖아.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너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추천서는 제대로 온 거였어.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왔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얘는 자기 실력은 정확히 몰랐어요. 왜냐면 산골짜기 맨날 아빠랑만 데려냈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붓형이 있었어. 피가 안 섞인 의붓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출을 해가지고 안 돌아와. 피가 안 섞였어? 어. 아예? 아예 안 섞였어. 근데 그냥 아버지가 주워왔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한 8년 정도 같이 지내는데 가출해서 또 안 돌아와. 그리고 그 의붓형 소식도 못 듣고 못 찾아.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와서 뭐 형 소식도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자기도 세상을 알아봐야겠다고 와서 했는데 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잘해. 박 교수가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서 조금 아니길 야, 바랬어. 나도 아니길 지금. 약간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다시 말할게.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1학년들의 탑이 아니야. 1학년 위에는 얘보다 잘하는 애들이 아직도 되게 대여섯 명은 더 있어. 그래서 2학년 짱은 못 이긴다. 아니 우울한 개구리이길 바랬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소설이요? 아버지 밑에서만 있어서 내 실력이 되게 뛰어난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성장하는 얘기. 아니 그거 정도를 바란 건 아니었고 분명히 이제 말하는 뉘앙스를 봤을 때 아빠랑만 해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세더라. 근데 적당히 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게 세. 그래? 그래서 상급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일부러 하급반에 들어가는 거야. 짱 되려고? 그렇다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누구나 멸시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현재 실력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든 자기를 튀어 보이고 싶어. 자기를 더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런 배신자들의 소문주가 아니라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거를 무기 삼아서 쟤네들 하나씩 격퇴해 나가면서 내 이름을 명성을 더 올리겠다. 그런 또 마음이 있는 거야. 얍삽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좀 그런 얍삽한 게 있어. 난 그러는 게 좋더라. 그리고 이게 또 간만에 뭐가 좋았냐면 요즘은 뭐 대부분의 무협이 그렇지만 무협의 한 99%는 주인공이 검을 써요. 다 검술을 쓰고 뭐 하면 그건 좀 뭐 그렇네. 하늘이 뭐 갈라지고 뭐 바다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사실. 근데 이 주인공이 되게 특이한 게 완전 맨손 격투기를 하고 그라운딩 기술을 쓰고 뭐 어깨를 뽑고 막 이런 식인 거야. 무협에 그라운딩이 있나? 그러니까 잘 거의 없지. 그래서 퓨전인가? 관절기 쓰고 뭐 이런다는 그러니까. 거냐? 주짓수를 쓰는 거예요? 관적이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추나술 뭐 이런 거 있잖아. 추나 술이 한의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추나술? 추나요법 아니 근데 추나요법 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추나라고 부르잖아. 옛날 무협지 보면은. 아무튼 뭐 그런 거 네. 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비록 현재는 정파에 있지만 하는 짓이 그렇게 정파 같진 않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싸움도 너무 이상해. 딴 애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싸움이 있어. 그러고 특히 이제 무협을 안 보면 좀 그런데 제일 그런 사악한 어떤 무협지의 기술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흡정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흡성대공? 흡정 결국 상대방의 기력을 빼앗아 오는 거고 뭐 문방불패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여자가 하면은 뭐 남자의 기력을 뺏어오는 거고, 뭐 그런 뭐 그런 음양의 교합 중에 뭐 상대의 뭐 기를 다 뺏어오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랑 몸이 부딪히잖아 결국에는 뭐 그런 타격기를 쓰고 그런 관절기를 쓰니까 그럼 타격기를 쓰면서 상대의 기를 잠깐 훔쳐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되돌리는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파에서 쓰지 않는 기술을 쓰는 거지 절대로. 건곤 대나이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건곤 대나이죠. 네. 건곤 대나이가 맞나? 건곤 이름이? 대나이인데? 건곤 대나이 맞죠. 장목이가 쓰는 장무기가 쓰는 거. 그 뭔지 모르잖아. 근데 뭔진 몰라. 뭔지 모르잖아. 뭐 그런 게 있다. 왜냐면은 예전에 네. 누구지? 황비용? 이연걸이 거기에 장목이 그 의존도를 찍을 때 건곤 대나이라고 했는데 그냥 투명하게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아직 뭔지 모르겠어. 제가 미안해요. 네. 예, 일단 그런 식의 설정이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아까 퓨전 무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말하면 되게 정통 무협이긴 한데 퓨전 무협스러운 게 조금씩 있어. 뭐냐면은 이 세계에는 옛날에 마왕이 강림을 했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마왕이 강림을 했었는데 뭐야 다 때려놓은 거 아니오?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한 95%는 무협이고 5%는 딴 데서 차용한 느낌이 있어. 근데 정말 마왕이야? 그치. 근데 실제로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세서 마왕이라고 불렸던 존재겠지. 아니야. 신적인 존재야. 글자 그대로. 신적인 존재가 왔었고. 그래 이래야 웹소설 같지 좀. 그래. 그거를 또 막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뭐 천사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게. 용사냐 용사. 하는데 걔네들도 마왕을 물리치지는 못해. 어떻게 보면 잠시 이제 봉인?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뭐 봉인이고 봉인해놨어요? 나중에 또 부활을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왕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은 인간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제 항상 천인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요. 그게 용사 같은 개념인 거. 용사 같은 개념이죠. 얘네들은 이제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태어나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서 그 마왕을 결국 봉인하고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현 세대에도 지금도 천인이 있는 거예요. 6번째 천인이니까. 그리고 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공동 제자야. 다 그런 기술들을 물려받아가지고 얘도 1학년에 있고 당연히 뭐 지금 싸우면 절대 잽도 안 되지. 엘리트네 엘리트. 엘리트 오브 엘리트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우상 같은 거지. 이제 그런 친구도 있고 그거 말고 뭐 이제 또 이런 학원물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 있잖아. 중간에 무슨 시험 같은 것도 있고. 결투하는 그치. 거야? 뭐 서로 결투하는 대련도 것도 하고 있고 그러겠네. 뭐 어떤 조를 짜가지고 조끼리 결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완결이 난 건가? 네, 났어요. 내가 아직 끝까지 못 봤는데. 그럼 완결할 때쯤에는 그 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나? 근데 아니면- 그렇게 1, 2, 3학년 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 같은 거를 계속하면.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커다란 일이 일어나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실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주인공은 이제 다시 2학년으로 가지는 않는 거지. 아예 안 가요? 이 사진을 쓸 일은 없었구나. 소리요. 아니 슬램덩크에서 1학년만 하고 끝나는. 그렇지. 뭐 그것까지 너무 스포 같아서 말은 못하고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한 절반 가까이는 학원물로 흘러가고 어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원물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후반부가 돼요. 그렇지만 너무 세지 않은 주인공이 나와서 좋았고 제가 한 절반 좀 넓게 읽었는데 여태까지도 주인공은 뭔가를 해결하기엔 약해. 물론 세긴 하지만 그럼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퓨전무역, 뭐 마왕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세상이 또 어떻게 엮여갈 것인가 마지막에 아직 궁금함이 남아 있는 소설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전 1회 비극이란 책인데 어저께 괜히 이거 잡아가지고 다 읽고 자느라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노리즈키 린타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아비코 다케마루, 아야츠지 유키토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신본격 미스터리를 쓴 뭐 그 1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은 이 사람이 평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과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개 안 써. 한 5, 6년에 하나씩 쓰고 이런 사람인데 특기가 이제 별명에서 알 수 있는데 고뇌하는 작가.
라고 해가지고 하나 쓰면은 개작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래비그 이거는 91년작이었는데 처음에 제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읽다 보면은 저게 이제 1인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엘러리 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로리즈키 린타로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작중 노리즈키 린타로라는 탐정이 등장을 해. 그런데 거의 조연으로 등장을 하더라고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 그리고 원래 노리즈키 린타로 시리즈가 그 작품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예전에 요리코를 위해라고 소개했었나? 모르겠네. 책에 담긴 거 아닌가 그거? 책에 우리 담겼나? 이번에? 그거는 되게 로스 맥도날드를 좋아하니까 이제 하드보일드랑 접목을 해서 만든 작품이었다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거의 그 뭐라고 할까 유괴범을 잡는 어떤 그런 가장이 주인공이고 중간에 노리즈키 린타로가 탐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조언을 하고 해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인칭 시점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고뇌가 엄청나게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줄거리는 일단 아들이 유괴가 됐대 이 주인공에. 그런데 그래서 뭐 시작을 하면 좋지만 맨 첫 장부터 죽었다는 식으로 나오고 끝나. 그러니까 이 유괴를 해가지고 돈을 하고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죽었대. 그 벌써 불행이 시작인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은 게 아니야. 유괴를 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이웃 아들을 잘못 알고 데려간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 때문에 옆집 아들이 잡혀갔으니까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 유괴범이 원하는 돈을 들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걸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실상 알고 보니까 어디에 갑자기 해변에서 얘가 발을 헛디뎌서 잠시 기절을 한 거야. 피를 흘리고. 근데 그 사이에 이 유괴범이 원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 네.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유괴범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자기 부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남편. 그럼 뭐라고 하지? 동서라고 할 수 있나? 물론 이제 그 주인공 그 아내의 여동생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가족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을 이제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게 됐냐면은 사실 그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여동생의 자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동서 입장에선 자기 친자식을 데려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제 이웃집 아들을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얘한테 엄청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야. 바로 노리즈키 린타로랑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탐정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범인으로 지목한 애한테 자기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근데 해결이 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관여를 한 게 맞아. 근데 어떻게 그 술수를 썼을까 발견하는 것도 흥미롭고 네.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 옆집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 이 1인칭 주인공을 알고 있어. 그 옆집 이웃의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해서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자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가 얽히면서 치정이 엄청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증오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 결국 이제 아이가 희생된 게 되게 불행한 거잖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증오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1회 비극이 이제 처음에는 1인칭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건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은 못하는 거고 어쨌든 그 해결책에 뭔가 조금 관여가 돼. 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일본어를 알아야 좀 관여가 되는 거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구성이 되는 건데 확실히 이 사람답게 굉장히 치밀하게 썼는데 여기서 방점을 찍은 거는 그 고뇌다. 이 한 어떤 인간의 고뇌, 죄책감 이런 거를 1인칭 관점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돼서 반전도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이게 한 3-4번이 바뀌는 거야 후반부에. 그래서 되게 졸려 죽겠는데 끝까지 다 보고 잤거든요. 아하.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감옥이 깨질 것 같아서. 보통 그런 작품들 많이 있잖아. 네. 특히 이제 추리 소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제 그냥 한달음에 좀 읽어봤던 작품이라 사실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그냥 가장 근래에 읽은 책이라 좀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아니 이게 책이 제가 이거 나온 지 좀 된 걸로 아는데 네. 이런 표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보니까 이게 새로 아마 리커버했을 새로, 거예요. 개정판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21년에 출판이 됐는데 전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다른 책인가 내가 알던 거랑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확실히 노리즈키 린타로 거는 보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없어. 몇 개 없기도 하지만 한 10작품 되나? 되게 촘촘하게 쓰는 너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네. 앞뒤 뭐 이렇게 재고 막 해가지고 모든 게 복선하는데 다 갖춰져 있고 짜임새가 완벽한 구조물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것도 여실히 그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저는 하나 더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세이집이고 심노을 작가의 에세이집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헛소리를 써볼까? 지난번에도 심노을 작가 했는데 지지난번에. 너무 너무 팬이신가 보죠. 아 재밌더라고. 원래 이 작가를 알게 된 거는 무슨 칼럼을 읽다가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단편집을 읽었는데 괜찮고 마침 또 에세이집도 있길래 좀 궁금해서 봤죠. 왜냐면 저는 강 기자랑 달리 이 에세이집은 밥 먹을 때 조금 읽고 다음에 좀 읽고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 그래도 충분히 뭐 어차피 하나하나씩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냥 이 작가가 이제 소설 외에 이제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읽었고 실제로 좀 재밌더라고. 이 작가가 중간에 보면은 우리 책을 쓰셨던 그 심한성 칼럼니스트랑 친구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책을 뭐 관리하는 성향 같은 걸 좀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되게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주의. 강 기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자기는 어디 물건이 어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저는 건드리면 정리를 하죠. 네, 정리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둬야 될지가 정해져. 그래서 있나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데 꽂아놓으면 난 절대 못 찾거든. 아 그 책이 지금 한두 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몇백 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거기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질러져 있는데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이런 그 분이잖아요. 주의. 난 어질러졌는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싫던데. 그래서 어질러 놓고 꼭 뭐 규칙을 얘기해. 아래 막 쌓여 있는 거 그거 일부러 내가 거기다 놓은 거야. 본인이 주창하는 근거는 그거야. 뭐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평형을 이루면 그것은 이제 최후의 순간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평형에 이르기 전에 얘네들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어질러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심한선 작가는 전혀 반대인 거지. 집에 가 보니까 책들이 도서관 그 분류법에 따라서 다 분류가 돼 있더래. 아예 그걸로 해서 어우, 도서관 분류법까지. 네. 그래가지고 자기랑 너무 극과 극이라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책 분류되는 거 보고 그래서 아 자기 책이 뭐가 있는데 마침 장강명 작가 무슨 책이 생각이 나서 이 책 재밌다고 해서 딱 뺐는데 그 책 사이에 그 한글 2000 뭐 몇 버전 옛날에 자기가 샀다가 잃어버린 줄 알고 몰랐어. CD? CD랑 시리얼 키가 거기서 또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몰라서 자기 그거 또 샀는데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되네 뭐 하면서 그럼 자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물건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규칙 운운하고 정리 안 하는 사람은 다 개소리야 생각해. 몰랐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서 책의 위치를 아는 거고 CD 위치를 그래서 모르는 CD 거 아니야? 위치는 알 수가 모든 없는 물건의 거지. 위치를 안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일화들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좀 재밌고 그 광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 페이스북을 자기가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자꾸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기 싫어가지고 나랑 관련 없음을 체크를 했대. 그랬더니 더 보기 싫은 광고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뭐 이 당시 이 나이대가 좀 젊었었으니까 그 나이대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상정하고 어디 뭐 대출이라든지 좀 더 심한 그런 대출 안내가 계속 나와서 아 이게 내가 괜히 머리 굴려서 이거 관련성 하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그냥 보는 게 제일 나았다.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상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 좀 재밌어서 쭉 보면서 예, 재밌게 읽었던 에세이집입니다. 신노을 작가를 좀 소설을 좀 재밌게 읽었다 해서 작가의 어떤 뒷 면면이 좀 궁금한 사람은 읽어보면 괜찮을 만한 에세이집입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땡스 갓 이츠 프라이데이는 바로 읽었어요. 되게 책이 짧더라고. 그것도 한 달이면 읽은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바로 원고도 써버렸는데. 책에도 실렸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요. 왜 이래 이 사람이. 어떻게 낙역해. 제가 표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재밌었어. 되게 독특한 상상력이 몇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5작품이 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저는 첫 작품이 제일 좋긴 했어요. 정적이었나? 맞아 그거 좋아요. 그때 예. 정 과장님도 그거가 제일 낫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표제작 같은 경우도 발상이 특이하다고 그 소리가 뭐 어디 넘어가면은 그 정적이 안에서 그렇고 이 정적이 표제작은 그렇구나. 땡스가 이츠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그거더라고. 이제 그 인간의 의식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SF랑 판타지랑 여러 그 장르 요소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걸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사변 소설의 정의에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에 이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와요. 본인은 SF 작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기는 그 베르베르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사람의 개미가 정말 자기는 훌륭한 SF라고 생각하는데 그 SF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되게 평을 안 좋게 하더라.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래도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되게 항상 그 프랑스에서 저평가되고 있고 재미를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너무 고평가되는 작가 아닌가 싶어. 그럴 수도 있지. 센스 맞아요. 한국이지. 네. 결국 그 사변 소설이라고 하면은 서양에서 많이 쓰는 이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호러나 요즘에 아니 갑자기 뭐 귀신이 나오고 뱀파이어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공포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한 모든 장르 소설을 지칭하는 거라 최근에는 자기가 SF요, 뭐 판타지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 그렇지. 이제 그냥 경계가 뭐 되게 모호하지. 그냥 소설가면 소설가고 만약 하나 더 붙이고 싶으면 장르 소설가 정도가 되면 좋겠죠. 뭐 그런 점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아직 제가 장편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뭐 에세이가 뭐 그리 땡기지나 나랑 비슷한 성향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해? 정리를 안 해? 아무튼 그렇다. 자, 애니메이션 파리피플 공명 그리고 오디오북 용과 죽음께 공주 그리고 일드 그래플러 박히는 비엘이 하니까 하고 계속 생각했던 소녀의 기록 웹소설 천하일로 그리고 추리소설 1회 비극과 에세이 오늘은 무슨 헛소리를 써볼까 심노을 작가의 책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좀 다채롭게 늘 얘기를 하는구만. 우리 이런데 같은 방송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그럴게. 이렇게 취향이 다른. 물론 이제 아주 달라. 공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크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 물론 이것도 얼마 못 갈 수도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얼마 남았을 수도 있어. 이 마지막 편집인가 이게? 이게 이제 되게 농담식으로 정말 무료가 그냥 부식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뭐 봤어? 중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바지 갈아입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못 본 거 좀 보고 있었습니다. 다 못 봤어요 아직. 자 예고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화는 영화 브로커 하겠습니다. 기대작이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네.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브로커 하겠습니다. 단골이지. 성대모사 또 엄청 하겠죠. 그러려고 뽑았지 이거. 아이, 뭐, 당근이죠.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 플랫. 아이고 힘들어.